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성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디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테슬라라는 차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차입니다. 실제 오너가 더 많이 잘 알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차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꽤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요.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차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테슬라 모델 3 처음 나왔을 때 막 트렁크 이쪽에 막 물 차고 막 문 안 열리고 디스플레이 고장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니 무슨 이게 완성도가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테슬라가 모든 단점들을 만회할 만한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오토파일럿, 요 소프트웨어 하나로 모든 단점들을 다 그냥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테슬라도 차를 만들어 본 이 경력이 쌓이고 쌓이면서 완성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외관 디자인도 이번에 새롭게 변경이 됐고요. 실내라든지 주행 느낌도 꽤 많이 달라졌다는데 어떤 게 달라졌는지 제가 한번 직접 느껴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보조금도 많이 줄어들었죠. 전기차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을 해요?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야? 충전 속도가 얼마야?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전기차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어느 정도 볼륨 모델들은 한 400km 주행 거리가 넘어갑니다. 약간은 좀 엔트리 모델은 그보다 주행 거리가 좀 줄어들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적당히 한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탄다 이러면은 400이 훌쩍 넘어가죠. 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도 싱글 모터 기준으로 싱글 모터가 5,199만 원이에요. 주행 가는 거리가 382km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온 거는 롱레인지 이 모델 가져왔는데 이게 원래 5,999만 원이에요. 주행 가는 거리가 488km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기차면 또 하나 보조금 빼놓을 수 없잖아요. 보조금이 생각보다 확 줄어들었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100% 보조금 받아가지고 금액적으로 막 경쟁력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보조금이 없는 수준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얼마나 했어요? 아까 전에 5,999만 원이랬죠? 근데 옵션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휠의 가격은 192만 9천 원입니다. 아니 근데 뒤에 9천 원 도대체 왜 붙인 거야? 자동차 브랜드 옵션에 1,000원 단위가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없지 않냐? 이게 달러 환산해서 그런 건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19인치 휠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화이트 시트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128만 6천 원입니다.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를 하면은 얼마예요? 6천만 원 좀 넘어가죠? 보조금을 그냥 받아서 딱 그냥 6천만 원에 출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달라진 부분은 이 헤드램프가 바뀌긴 했는데 저는 첫 딱 인상이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되게 깔끔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흡사 약간 모델 S 느낌 나지 않아요? 예전에 모델 이전 나왔던 모델 3나 모델 Y는 살짝 그 헤드램프가 이렇게 꺼벙하게 생겨서 디자인적으로 좀 못생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한층 더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모델 Y RWD 리뷰했을 때도 보여드렸잖아요. 초음파 센서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게 다른 브랜드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차들은 초음파 센서가 안쪽에 밖에 보여가지고 살짝 그 점막이처럼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초음파 센서가 없어서 한층 더 깔끔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 달라진 거는 뭐 테일램프가 좀 더 심플해졌다, 이런 소소한 변화가 있어요. 뭐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테슬라 실제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이뻐졌냐, 이런 인식과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차를 조금 관심 없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는 많이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 많이 바뀌었구나, 좀 심플해지면서 멋져졌구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죠. 자, 노플라, 이거 노플라 같은 경우에는 구준호토 대표님이 이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출고해가지고 저에게 또 이게 시승을 할 수 있게 빌려주셨습니다. 요거 구준호토 신 노플라, 이거 노플라 뭔 뜻인지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준호토도 입에 착착 감기는데 왜 노플라를 했냐 했더니, 이 노플라는요, 플라가 이제 결함이거든요. 결함 없는 작업을 지향한다 해서 노플라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름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레터링도 좀 더 심플하고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전기차에서는 되게 게임 체인저였잖아요. 테슬라가 나온 전후로 전기차 시장이 좀 확장됐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되게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레터링 역시도 좀 깔끔하게 바뀌어서 좀 심플해진 느낌을 한층 더 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여기 물 차고 뭐 단참 맞고 뭐 어떤 거 부러져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차냐?
약간 전자기기, 뭔가 전자제품인 것 같은데 완성도가 좀 낮은 저가형 전자제품이다. 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테슬라가 왔을 때는 야 이거 별로다 이랬는데 어차피 이런 완성도는 기대하지 않고 오토파일럿이랑 전기차, 그 다음에 테슬라만의 감성을 위해서 구매한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처음에 제가 그 예전에 탔던 거 모델 Y RWD 탈 때만 해도 이전에 생각했던 테슬라와 완전 달라진 거야. 무엇보다 승차감이 정말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단차들도 지금 보면은 막 내 눈으로 봤을 때 좀 까탈스럽게 봤을 때는 단차도 안 맞는 것도 좀 있긴 있지만 그냥 평상시 우리가 보면은 그냥 봤을 때는 문제 없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막 이런 물 차는 거라든지 뭐 이런 단차가 안 맞고 심지어 컬러 안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없어진 거죠. 자,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차는요 처음에 나왔을 때 산 것보다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이렇게 숙성이 되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집니다. 그때 사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도가 올라간 모델 3 하이랜드를 구매하면은 예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물 차는 거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이 테슬라 모델 3가 모델 Y보다는 관심도가 좀 줄어들긴 해요. 실제 이제 테슬라에서 가장 볼륨 모델 판매가 많은 거 그건 모델 Y거든요. 왜 차이가 있느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 부분들, 뭐 트렁크의 수납함이 좀 많이 넓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 모델 3만 해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테슬라는 앞쪽에 프렁크가 있어요. 저는 원래 프렁크를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막 신봉자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이 앞에 프렁크를 활용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 보여드릴게요. 프렁크가 앞에 있죠. 뭐야? 이거 전동 프렁크네? 앞쪽이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아, 역시 테슬라. 이거 전동으로 집어넣네 할 수 있지만요, 요거는 노플라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차가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 차는 뭐 어때요? 이 지문이 진짜 많이 묻어요. 때가 너무 많이 타. 그러면 이걸 문을 열고 닫을 때 지문이 묻으면 더러워지겠죠. 근데 이 구 주노터 현 노플라에서는 전동 오토 프렁크를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 오토 프렁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쪽에 프렁크 공간이 나름 좀 깊어가지고 뒤쪽 트렁크 수납함이 좀 부족하다. 특히나 테슬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차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캠핑 용품들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안쪽에 그 실제 순정 버튼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오토 프렁크 닫는 버튼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전동 오토 프렁크를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노플라. 저희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노플라로 가서 요거 작업하시면 돼요. 요거 한 100 얼마 정도 하는데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요 닫히는 것도 내가 굳이 손을 놓고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야, 이 차 보면은 뭐 라인도 그렇고 뭐 이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진 게 거의 없기는 해요. 비슷하기는 한데 뭐야? 손잡이도 자동이네. 오토도어 핸들 이거 뭐야? 새롭게 나왔네. 이것도 노플라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누르면 손잡이가 밖으로 나오죠. 원래 그냥 눌렀다가 당겨야 되는 수동인데 오토도어 핸들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면은 오토도어 핸들에 이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번에 모델 3 하이랜드가 뭐가 들어가요? 앰비언트가 추가된단 말이에요. 앰비언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오토도어 핸들 요 손잡이에도 앰비언트가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앰비언트 색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보면 클릭을 통해서 뭐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아니 무지개색 내가 원하는 색으로 여기에 앰비언트가 싸져 있기 때문에 요런 감성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요거 작업 어디다? 노플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전 테슬라를 보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차는 전 되게 순정파예요. 차가 한번 나오면 웬만하면 안 건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타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순정파인데요, 테슬라는 저랑 약간 좀 다르게 이 차 자체는 그냥 여러 프라모델로 따지면 그냥 본판이야. 본판이고 이 실제 오너가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나왔을 때 완성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차주의 취향과 차주의 성향이 하나둘씩 들어가는 게 이 테슬라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토도어 핸들이나 오토 프렁크, 그 다음에 실내 이제 내장재 같은 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보통 차 출고하면 딜러 서팅 같은 것도 막 다 해주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다 같이 모여 있는 데다 그냥 단체로 그냥 우르 출고해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막 해가지고 막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실제 오너분들은요 엄청 많이 알아봅니다. 리뷰어분들이 뭐 잠깐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내 차고 내가 이거를 하나씩 애정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작업들, 알리 같은 거 보면 테슬라 용품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2열에 탑승을 했는데 뭐 공간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간이 막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차를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그런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스포츠카나 뭐 SUV나 이런 목적에 맞는 시선으로 딱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봐야 되느냐? 뭐 사실 테슬라는요, 여기 안에 그냥 뭔가 엄청나게 불편한 게 있더라도 대부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 이게 지금 들어간다고 좋아해? 할 수 있는 것도 테슬라니까 용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도 많죠. 지금 이게 화이트 시트예요. 이게 128만6천원이거든요 옵션으로. 예전에도 이 화이트 시트가 있었는데 오염도 많이 되고 약간은 좀 가죽의 질감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통풍 시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했을 때 땀이 차던지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의 질감도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고급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직물 시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는 저게 고급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타보고 느낀 거는 이젠 진짜로 테슬라가 많이 달라졌구나. 아, 이거는 이제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중간에 이제 또 디스플레이 들어가가지고 뭐 열선이라든지 송풍구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태블릿처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타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단 아쉬운 거는 이쪽 위에 그 헤드룸 공간 자체가 살짝 조금 전 좁다고 느껴져요. 뭐 모델 Y랑 뭐 비교할 거는 아니기는 한데 이 중간에 이 보강대 요 바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테슬라의 그런 개방감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도 요거 약간 그 자외선 차단 유리잖아요. 자외선 차단 유리에 살짝 어둡게 저기 프라이버시 글라스로 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 좋은 것 같아요. 왜 이게 햇빛이 뜨거울 때는요, 이거 진짜 뜨겁거든요. 엄청 더워요. 근데 이런 게 좀 들어가서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앰비언트 무드 등들도 훨씬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중간에 이제 센터 터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나름 넓은 편이고요. 뭐 뒷좌석에 아이들이나 뭐 성인 남성이 타도 답답하다라는 느낌 들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조금 걸리기는 한데. 그다음 문 여는 버튼 보면 뭐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약간 모터가 풀리면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기차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게 방전되거나 사고 났을 때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냐, 이걸 진짜 많이 걱정을 해요. 물론 그런 일은 많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요 도어 밑에 있잖아요. 요 도어 밑에 커버가 하나 있어요. 요 커버를 빼면 케이블이 하나 나옵니다. 요 안쪽에 케이블이 있는데 그거 당기면은 문이 열려요. 굳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G0도 이런 방식이거든요. G0은 근데 아예 레버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당길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는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만약에 내가 당황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이거 빼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조금 번거롭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야, 진짜 많이 고급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앰비언트 무드등도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화려한 앰비언트 들어가 있는 차들 정말 많잖아요. 뭐 이 도어 쪽에, 이 도어 밑에, 센터 쪽에 정말 화려한 앰비언트들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정말 많거든요. 테슬라는 이 실내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요. 뭐 디스플레이도 지금 중간에 하나밖에 없고 계기판도 없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앰비언트 무드 등 하나가 좀 더 화려한 느낌을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게 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화려한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심플한 디자인은 이게 너 뭐야, 왜 계기판도 없어, 이거 너무 아쉽잖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없는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한 부분들도 있네, 좀 더 심플하네 하는 생각들도 드는 거죠. 게다가 처음에 저는 이 디스플레이에 여기 모든 버튼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워낙 이런 다양한 차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 작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웬만하면 좀 빨리빨리 습득을 하는 편이에요. 아, 여기는 이 버튼이 있고 이거 이 버튼이 있구나.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근데 테슬라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버튼이 들어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 익숙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를 진짜 제대로 느끼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을 진짜 오래 타고 다녀야 이 차를 진짜 좀 어느 정도 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는요, 잠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면은 최소 몇 년을 타고 다니는 거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다른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버튼이에요. 지금 보면 드라이브 버튼이 아무것도 없죠. 드라이브, 뭐 파킹 뭐 없는데 디스플레이 안쪽에 보면은 왼쪽에 좀 차 모양 있죠. 이걸 위로 당기면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위에 쪽을 누르면 파킹이 들어가고요. 뒤로 당기면 후진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디스플레이 이거만 고장나거나 그러면 어때? 요 위에 있어요.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벨트를 매고 악셀을 밟으면은 굳이 드라이브 조정하지 않아도 차가 출발합니다. 요거는 여기 있거든요. 자동 출차 변속. 요 베타 테스트라서 제가 이거 활성화는 안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테슬라를 안 타셨던 분들은 이게 그냥 뭐야 편하네,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차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정상이고 내가 이 차를 좋아해 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좋아하는 거를 왜 좋아하냐고 욕하는 거나 이걸 싫어하는 걸 왜 싫어하는 걸 욕하는 거를 그냥 그런 게 잘못된 거죠. 사람은 취향이 다양하고 아직 적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테슬라 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무선 충전 패드도 고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도 양방향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긴 한데, 보통 차 충전을 하거나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하면 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2개에서 많게는 막 4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는 이 안쪽에 한 개 있습니다. 선은 좀 적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바닥 매트도 지금 조우아 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좀 프리미엄 액세서리로 들어가는데 발판, 그다음에 요 거치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우아 제품 되어 있거든요. 노플라 유튜브나 플래그십 투어 보면은 요 다양한 제품들, 테슬라 전용 제품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중국 차들 보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얘 이거 너무 고정형이라 이거 비효율적이 아니냐, 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움직이네? 노플라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순정은 안 움직여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햇빛이 이제 12시 넘어서 1시 해가지고 딱 정 위에 있으면요, 이게 반사돼서 살짝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밑으로 내린다든지 운전석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노플라에서 작업 막 엄청 비싼 건 아니니까 요 시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거 여는 거 다석이라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이런 버튼들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동차 브랜드는요, 연식 변경되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막 좀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테슬라도 이번에 바뀌었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바뀐 듯 안 바뀐 듯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3.0이었는데 4.0으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속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라졌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전에 얘가 CPU가 12코어가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 20코어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 CPU가 중요하냐? 이거 언제 사용하냐면 게임할 때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 연결해가지고 뭐 작동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전 같은 경우에 살짝 끊긴다든지 뭐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코어로 바뀌면서 요 프레임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테슬라는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그냥 TV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화면으로 다양한 걸 하는데 12코어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거나 끊기거나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져 봐야 뭐 얼마나 좋아졌겠어, 사실 딱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모델 Y RW를 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이거 차 괜찮다, 이런 평가를 내렸죠. 그럼 뭐가 좋아졌느냐, 뭐가 좋아졌느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저는 전기차 타면 느끼는 게 막 멀미 나는 거, 그리고 이 내연기관과 다르게 약간 그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 있거든요.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는요, 구조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차라고는 처음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주행 느낌, 주행 감각 이런 게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전기차 타면은 바퀴가 달린 이동하는 전자기기다, 딱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안 그러거든요. 전기차는 예전에 막 악셀 밟으면 한 번에 팍 튀어나가가지고 나가는 그런 거 토크감, 뭐 이게 운전의 재미다라는 그런 소리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그걸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이게 한 번에 팍 튀어나오다 보니까 막 그 약간 이질감도 있고 막 멀미도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웠었는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나 모델 Y 때 너무 많이 느꼈어요. 주행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역시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고 밸런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놀라웠는데요. 모델 3 하이랜드는요, 그 모델 Y RWD보다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젠 진짜 내연기관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지고 밸런스가 좋아졌어요.
저속에서 느껴지는 이 승차감, 그러니까 밑으로 좀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 이런 것들이 진짜 이게 테슬라가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은요, 독일차의 전기차들 보면 되게 부드럽고 약간 무겁기는 하지만 약간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되게 편안함을 많이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약간은 투박했어요. 근데 그런 투박함이 모델 3 하이랜드로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타면서 야, 이거 차 되게 편한데? 많이 부드럽다, 그리고 많이 조용하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테슬라 예전에 막 출고되면요, 가장 많이 작업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오디오, 방음, 이런 작업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풍절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시끄럽다 보니까 그 작업을 통해서 좀 조금이라도 좀 조용해져 보자, 좀 조용한 정숙성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순정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런 부분은 놀라울 만한 부분이고, 이제 테슬라도 차를 좀 많이 만들어 본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벌써 이게 5, 6년 넘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쌓여진 노하우를 통해서 차간층도 더 많이 발전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것도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60km 이하 있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타고 다닐 때 속도를 많이 올리지 않을 때는 정말 많이 부드럽고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그건 누가 그냥 타도 이거 많이 편해졌네, 많이 부드러워졌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전에 탔던 오너분들은 더 많이 느낄 거고요. 근데요, 60km가 넘어간 상황이면요, 이전이랑 비슷한 느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편해지긴 했지만 60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 위쪽에, 이게 통유리잖아요. 이 통유리에서 들려오는 그런 풍절음,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들어오고요. 네, 이런 단점들이 중요한 차는 아니에요.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이런 단점들을 알아가지고 이 단점들 때문에 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안 사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다 감안을 하고 그냥 사서 내가 고치고 내가 적응하면 되지 생각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게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장재들도 직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다 직물이잖아요. 근데도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이런 도어 쪽도 마감 상태 예전이면 막 뜨고 막 단차 맞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의 소재도 많이 고급스러워져서 이제는 그냥 테슬라 타면은 그런 예전에 대한 나왔었던 그런 불편함들,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 이거는 좀 공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이거 계속 좀 탔거든요. 좀 오래 타보면은 좀 나아지겠지 해서 생각했던 거, 요 방향지시등. 우리가 보통 방향지시등 어떻게 있어요? 이쪽 레버를 통해서 방향지시등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게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 방향지시등이 요즘 레버가 아니라 요 핸들에 버튼으로 달려 있어요. 그럼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저는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 번 얘기하죠. 적응을 하면 이 부분들도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테슬라는 내가 이 차에 맞춰야 되는 거지, 운전자를 위해서 편하게 나온 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니다. 단 오너가 된다면, 실제 오너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는 않을 거다. 적응을 하게 되면 말이죠. 제가 테슬라를 막 그렇게 리뷰를 막 엄청 막 다양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오너분들도 이 차를 되게 잘 알고요. 단점들을 이야기를 해봐야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좀 무서운 거예요. 그냥 테슬라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차가 운전자에게 맞춰서 편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그냥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가 여기에 적응해, 테슬라의 시스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편해질 거야. 딱 이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또 이거 처음에 이거 하면 불편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거 적응되니까 편해요. 또 순응해라, 그러면 편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를 시승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테슬라가 차주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차주가 테슬라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구준호토 신 노플라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전부터 이곳에 많이 방문했었어요.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울트라비니군님이랑 여기 노플라 대표님,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쪽에 있죠. 대표님 모시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우리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재동에서 노플라를 운영하는 노플라 윤준서입니다. 대표님한테 이 뜻을 물어봤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플라는 합성어인데 네. 노 플러스 플로, 결함 없는 깔끔한 작업을 지향한다. 그래서
노플라, 테슬라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테슬라 작업으로는 이 또 노플라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또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남은 건 우파님 덕이니까. 아이 뭐 추천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슬라 많이 찍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 네. 오토 프렁크 작업이라든지 오토도 핸들 요거 보면서 이거 되게 깔끔하고 좀 편하더라고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요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하는 작업들은 순정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듯 안 한 듯 작업들을 지향을 하고 있고 네. 1년간 워런티와 이후에 계속되는 사후 관리로 만약에 망가진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한 세트를 하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던 이런 튜닝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튜닝을 지향을 하고 있고 가게 이제 벌써 운영한 지 5년 차거든요. 그죠? 오래됐죠? 네. 그래서 테슬라 유저분들 사이에서 조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그래도 조금 그 테슬라 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인지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저도 유튜브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노플라 채널도 구독, 좋아요.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이 중간 디스플레이도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그 모니터 스위블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거는 이 무릎이 모니터 모서리에 항상 찍혀요. 아, 키 네. 끄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개선할 수 있는 튜닝 하고 있으니까 노플라 스마트 스토어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요. 요거 말고도 뭐 용품 또 되게 많이 또 취급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다양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생각하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는 어떤가요? 이전에는 테슬라의 장점하면은 OTA로 그죠, 차가 소프트웨어라든지. 계속 바뀌는 그런 IT적인 측면하고 오토파일럿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차로만 봐도 오토파일럿 빼고도 이런 컴포트성이라든지 다른 것들 많이 완성도가 올라가서 다음 차들이 점점 더 기대되는 테슬라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말고도 조만간 또 테슬라 모델 Y 나오잖아요. 네. 그거 나올 때 또 대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FIC S6. 야 이거 핸드폰이야 핫팩이야. 요즘은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항상 위치가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전 중에는 전방 시야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송풍구는 핸드폰 발열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고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내 차의 위치에 맞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설치를 해줬고 또 길이가 조절되는 연장바가 있어서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원래 있던 자리처럼 정말 잘 맞아요. 야 이거 보세요. 운전하기에 시야도 너무 좋고 핸드폰이 뜨거워질 일도 없어졌네요. 차종 연식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차도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 있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잘 못 봐서 길 잘못 들 일 없어서 너무 좋네요. 뭐야 잠깐만. 길 잘못 들었다. 너가 길 잘 못 보는 거네.